바다의 자장가 소설이 바다가 보이는 새방에 만삭의 아내가 살았다. 남편은 뱃사람이었다. 그날따라 아내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여 남편의 소매자락을 꼭 붙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티끌 하나 없이 맑은 하늘,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바다는 마치 커다란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듯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여보, 오늘처럼 좋은 날은 흔치 않아. 틀림없이 큰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금방 돌아올게. 하루벌이를 걱정해야 하는 남편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힘껏 노를 저어 푸른 바다를 향해 나갔다. 남편이 탄 배가 맑고 푸른 바다 위로 멀어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아내는 홀로 해변에 서서 연신손을 흔들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여보, 왠지 불안해요. 꼭 빨리 오셔야 해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외친 아내의 목소리는 멀리 파도 소리에 묻히는 듯했다. 그날의 하늘은 하루 종일 쾌청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가슴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하늘은 옥색으로 맑았다. 눈을 씻은 듯 투명한 하늘 위로 솜털 같은 구름 몇 점이 한가로이 떠다녔다. 아내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부엌 부뚜막에 앉아 바가지에 나물 몇 가지를 넣고 밥을 비벼 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옥색 하늘 아래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서부터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니 마치 거대한 먹물이 푸른 도화지를 덮듯 하늘을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빛을 잃은 하늘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와 동시에 귀청을 찢을 듯한 천둥이 포효했다. 벼락이 수십 갈래로 갈라지며 번쩍였다. 번개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섬광을 터뜨렸다. 그 빛은 눈을 감아도 보일 만큼 강렬하고 그 소리는 온몸의 뼈를 흔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모든 공포를 응축한 듯한 천둥 소리가 바람 소리마저 집어삼키며 사나운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했다. 부뚜막에 앉아 밥을 비비던 아내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하던 행동을 멈췄다. 누군가 칼로 아랫배를 쑤시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옆에 아무도 없는 공포 속에서 아내는 벽을 짚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벌린 채 몸을 웅크렸다. 입에는 천을 물고 온몸에 힘을 다해 아기를 낳을 준비를 했다. 한편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던 남편은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가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처럼 변했다. 남편이 고개를 들자 눈앞의 산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있었다. 짙은 먹빛 파도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집어삼킬 듯이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며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엄청난 크기에 기겁하며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놓치고 말았다. 남편은 바다에 휩쓸리지 않으려 돛대를 꽉 잡고 버텼다. 바다 위에서도 번개가 번쩍였고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천둥 소리는 바람 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우렁찼다. 이에 질세라 바람 소리 또한 천둥 소리 못지않게 거세게 불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토록 무서운 바다는 처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했고 버티고 서 있던 다리에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그 순간 하늘을 가로지르는 길고 하얀 섬광이 번쩍였다. 화과과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천둥은 북과 꽹과리가 수천 개씩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요란했고 바다는 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보요했다.
그 엄청난 소리 속에서 남편의 작은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바람이 낡은 방문을 노려보듯 흔들어댔다. 덜그덕, 덜그덕, 문짝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불안한 소리를 냈다. 바람은 몇 번이고 문을 열어젖히려 애쓰다 마침내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은 듯 우웅하는 굉음을 내며 방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빗물은 마치 하늘이 통째로 쏟아진 듯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과 벽을 때리며 들이쳤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내는 빗물과 바람을 맞으면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래밭에 모여 있었다. 새하얗던 모래밭에는 남편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산산이 조각난 배의 파편들이 그의 몸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고 벼가 튀어나온 팔은 바다를 향해 허우적거리듯 뻗어 있었다. 숨결이 닿지 않은 차가운 몸뚱이는 이미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박힌 나무 파편들은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사람들 틈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보던 마을의 최고령 할아버지가 천천히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익숙한 이목구비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럴 수가. 이 사람. 할아버지는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사실을 당장 그 남자의 아내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발이 모래밭을 박차고 거친 숨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혼비백산하여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근 암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겨우 말했다. 아기 엄마. 큰일 났네. 아기 아빠가 파도에 밀려 시신으로 모래밭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영촌댁이 아내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려. 어서 가봐야 하지 않겠어. 영촌댁은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는 다이를 품에 안은 채 굳어버린 아내를 이끌어 모래밭으로 향했다. 남자의 아내는 자신의 몸이 이끌려가는 대로 멍하니 걸어갔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처참한 모습에 그의 아내는 그저 굳어버린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내는 아닐 거야. 뭔가 잘못 본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영촌댁의 부축을 받아 모래밭에 도착해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났다.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부서진 몸, 푸르스름하게 변한 피부, 그리고 핏기 하나 없이 굳어버린 얼굴은 처참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내는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세상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품에 안은 아이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후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굳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들의 수군거림조차 듣지 못한 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며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낯이 근 새방에 누워 있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자 옆에 누워있는 아기의 작은 손이 눈에 들어왔다. 아기는 세상 모르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고 이제 오직 자신만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거센 폭풍우를 한 번 맞은 방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넘어 비그덕거리고 삐걱대며 아주 꼴사나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뒤틀린 문짝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그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영촌댁이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와 아이 엄마에게 말했다. 죽이라도 먹어야 젖이 나오지 않겠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운 차리고 살아야지. 아이가 무슨 죄라고? 어서 일어나 죽이라도 한 그릇 먹어. 아이 엄마는 멍하니 죽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 그릇에는 해산 후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죽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죽을 보는 순간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지 못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던 기억. 남편의 차가운 시신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영촌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약하게 마음먹으면 못 써. 이제 혼자인데 예전처럼 여려서야 아이 하나를 어떻게 키우겠어. 독하게 마음먹어야지. 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남편 생각에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바닥에 누운 아기는 배가 고픈지 어여쁜 입술로 연신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영촌댁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런 와중에 살겠다고 손가락 빠는 것 좀 봐. 저리 어린 것을 키우려면 독하게 마음먹어야 해. 당장 오늘 먹을 끼니조차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업고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주는 곳은 없었다.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쫓겨나듯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무너지는 다리를 겨우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 영촌댁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 바깥 양반이 매일 고기를 잡으러 가니 그 고기 중 몇 마리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생선을 담은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시내에 나가서 팔아봐. 그날부터 아이 엄마는 영촌댁에서 보내주는 생선을 머리에 이고 시내까지 나섰다. 어촌 마을에서 시내까지는 산길을 넘어야 하는 먼 거리였다. 아직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생선 장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터에 나가 생선을 팔아보려 했다. 하지만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 곱게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다. 생선 비린내조차 익숙지 않은 그녀는 감히 어디서 하고 으름장을 놓는 기존 상인들에게 압도당했다. 거친 사내들에게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라이는 당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싱싱했던 생선들은 한 마리도 온전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른 채 흙바닥에 뒹구는 생선들을 주워 담아야 했다. 그렇게 팔지 못한 생선을 들고 영촌댁에 갔을 때 거저주는 생선도 못 팔아서야 어디에 아이를 먹여 살리겠어. 라는 모진 면박을 들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장터 대신 집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시내의 골목골목을 담으로 범벅된 얼굴로 헤매고 다녔다. 머리에는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생선 다라이를 이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배가 고픈지 앙, 랑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닫힌 대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어느 부잣집 앞에서 그녀는 덜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황급히 머리에 다라이를 내리며 말했다. 싱싱한 생선이에요. 사모님, 오늘 막 잡은. 여자는 다라이를 보자마자 코를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비린내에 썩은 내까지. 더러운 걸 들고 감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고함과 함께 문이 쾅 닫혔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 뒤에 아이는 더욱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저 하루 한 마리라도 팔아 애의 젖이라도 먹이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다라이에는 아침에 가져간 생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닌 그녀의 온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텅 빈 몸에 남은 것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쑤시는 고통뿐이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다. 방에 들어서 등 뒤에 아이를 내려놓자 동오줌으로 범벅이 된 기저귀가 눈에 들어왔다. 짓무른 아이의 살갗은 빨갛게 벗겨져 피가 살짝 맺혀 있었다. 하루 종일 배고픔과 축축함에 시달렸을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 저녁, 빗방울이 가늘게 흩뿌리는 시간이었다. 삐걱이는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영촌댁과 그의 언니 영숙이가 함께 들어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안쓰러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영촌댁은 아이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아이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아이를 등에 업고 금 엉기를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는 괜찮니? 영촌댁은 아이 엄마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 있던 영숙이도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는 듯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영촌댁은 아이 엄마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영숙이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영숙이 또한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이런 말을 꺼내도 될까?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두 사람의 얼굴에 역력했다. 마침내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 우리 뒷집에 호랍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홀몸이야. 너 혼자서는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힘드니 그 집이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 엄마는 마치 화가 난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어요. 사내 아이라면 몰라도 피부치 하나 남지 않은 내가 이 아이만큼은 내 계집애만큼은 절대로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지 반대가 아니라 남편을 잃고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온 도끼와 처절함이 서려 있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 외침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영촌댁과 영숙이는 그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섰다. 영촌댁은 삐걱거리는 방문을 닫고 영숙이 언니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영숙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쩌다 그런 말을 꺼냈어. 영촌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나도 이런 말 꺼내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내 속이라도 시원하면 말을 안 하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기 아빠가 세상을 뜨고 내가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주겠노라고 수도 없이 말했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 자꾸 마음이 쓰였어. 나한테는 하늘이 보내준 아기 같았거든. 아이 엄마도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결국은 죽어도 다른 집에는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 영촌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혼자 키우겠다고 하는데 기니도 해결 못해서 아이가 똥오줌에 짓무르는 꼴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혹시나 호랍이 집에 가면 굶지는 않을까 싶어서 영숙이는 그런 영촌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마음 내가 다 알지. 하지만 어쩌겠니.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다. 영촌댁의 마음은 빗물에 젖은 옷처럼 무겁고 축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이 세상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의 엄마는 생각하였다. 내가 공으로 주는 생선도 팔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게 하려는 게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생선을 팔아 끼니 해결을 해야만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마음먹으면 해일은 꼭 생선을 팔아오겠다고 다짐한다. 엄마는 방문을 다시 끼워 고정하려 애썼지만 한번 나자빠진 문은 힘없이 삐걱댈 뿐이었다. 그녀는 빗물을 맞으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문은 닫힐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젖이고파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기를 본 엄마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고름을 풀고 젖을 물리려 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말라버린 젖가슴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젖을 찾으려던 아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다시금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엄마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아기를 다시 자리에 눕힌 채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아기는 그새 잠이 들어 곤히 자고 있었다. 엄마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간 생선 한 마리 팔지 못해 겪었던 고통, 젖이 나오지 않아 울던 아기의 모습, 그리고 어젯밤 영촌댁과 영숙이가 남기고 간 차가운 현실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오늘은 기어코 생선을 팔아야만 해. 소설이와 단둘이 살아가려면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숨을 고르지도 않고 생선 다라이를 들었다. 비는 앞을 가릴 만큼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낡은 문을 열고 빗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엄마의 초라한 뒷모습 위로 오직 달을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도끼만이 선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는 방에 눕혀둔 채였다. 엄마는 금방 다녀올게 아는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빗물에 흠뻑 젖은 낡은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위태롭게 삐걱이는 문을 등진 채 멀어져 가는 엄마의 뒷모습. 그 등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처량해 보였다. 그러나 그 초라한 뒷모습 뒤로 방 한구석에 놓인 아기는 세상의 풍파를 하나도 모르는 순수한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발그레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어려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약하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아이가 잠든 방을 뒤로하고 엄마는 빗속으로 걸어 나섰다. 그 순간 비바람은 점차 미천 알뛰기 시작했다. 휘몰아치는 바람이 엄마의 낡은 옷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짓가랑이가 몸에 달라붙어 무거워졌다. 순식간에 엄마의 하반신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빗방울은 마치 총알처럼 쏟아져 내렸다. 다라이를 덮어 놓은 비닐 위로 빗줄기가 우다다다닥 쏟아지자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드는 듯 요란했다. 엄마는 허리를 숙여 걷기도 힘들 만큼 거센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시내를 향해 걸었다. 시내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보고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문을 열어주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창문 틈으로 그 누구도 내다보는 이가 없었다. 엄마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비바람 속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었다.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었건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잠겨버린 듯했다.
엄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또 어제처럼 생선 한 마리 팔지 못하고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까봐 초조해졌다. 소설이에게는 뭘 먹이지? 이 차가운 비를 맞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은 찢어질 듯 아려왔다. 그러나 절망할 겨를도 없었다. 한 집이라도 더 가봐야 한다는 절박함에 그녀는 발길을 재촉해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섰다. 시야조차 흐릿한 빗속에서 엄마는 산 아래로 이어지는 가파른 고개를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비탈진 길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고개를 오를 때는 오직 오늘은 기필코 한 마리라도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내려올 때 신고 있던 낡은 신발이 빗물에 미끄러졌다. 발을 헛디딘 그녀의 몸이 비탈길 위에서 중심을 잃었다. 어떤 놈은 미끄러운 흙바닥 위를 파닥파닥거리다 멈춰섰고 어떤 놈은 빗물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다 축 늘어졌다. 엄마는 미끄러져 뒹굴던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다. 비에 홀딱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주워 담던 엄마는 순간 멈칫했다. 빗줄기처럼 어젯밤 영촌댁과 영숙이의 말이 귓가에 쏟아져 내렸다. 아이를 살려야지. 호라비에게라도 가라던 그 말. 나를 뭘로 보고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 엄마는 억울하고 서러웠다. 남편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딸을 넘기라니 아들이면 몰라도 딸을 어찌 다른 사람과 키운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가슴이 더 미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과 딸을 이 세상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떠올랐다. 거센 파도에 홀로 싸우다 결국 돌아오지 못한 남편. 사랑했기에 미워할 수도 없는 남편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어찌 그리 가셨소? 하고 혼잣말을 되뇌며 다라이를 이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눈앞에 번개가 파지 소리를 내며 바로 앞산에 내리꽂혔다. 온 세상이 하얗게 섬광을 터뜨리는 찰나 엄마의 머릿속에 오직 소설이가 떠올랐다. 앞불사 우리 딸 소설이.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운 엄마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무겁고 축축한 다라이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직 딸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발을 움직였다. 비탈진 언덕길을 숨가쁘게 내려와 도로에 접어들었다. 머리에 생선 다라이를 인 채 달리던 그녀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과 함께 그녀의 몸을 꿰뚫을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가 빗속으로 사라지자 소설이가 눈을 떴다. 작은 눈망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방 안을 둘러보는 아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반딧불리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분명히 방에 있어야 할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아이는 몸을 뒤척여 배밀리를 시작했다. 아이의 눈은 마치 엄마의 흔적을 쫓는 사냥개처럼 낡은 방문을 향해 두러져라 바라보았다. 마침내 방문이 나자빠진 틈새로 고개를 내밀고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두운 저녁이면 항상 방문 앞에 앉아서 방문을 열어두고 밖을 향해 멍하니 쳐다보던 엄마의 모습을 소설이는 생각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리는 듯한 엄마의 그 모습이 분명 방문을 넘어서면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다. 엄마와 늘 함께 오가면 볼던 바깥 풍경은 빗물에 젖어 쓸쓸했지만 아이의 작은 코끝에는 늘 엄마 품에서 맡던 익숙한 냄새, 흙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아기는 그 냄새를 쫓듯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엄마의 채취를 쫓아 바깥으로 나선 소설이는 문득 멈췄다. 등 뒤에서 소설이야 하고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린 것 같았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이 기어 나온 방을 흘끔 쳐다보았다. 텅 빈 방.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곳엔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엄마와 함께 항상 다니던 길로 기어나간다. 아기는 오직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엄마와 함께 항상 다니던 길을 따라 힘겹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는 거세게 들려오고 모래밭에 도착한 소설이는 항상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근 오래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고는 몸을 움직여 파도가 거세진 모래밭 안으로 계속 가고 있다.